체질주의자입니다. 영어로 constitutionalist이고요. 저는 그 체질 여러 가지 체질론 중에서 4체질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4체질로 해피니스 해가지고 사해라는 제가 별명을 지어서 사해당 김씨 혹은 김사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님은 이제 한승원 작가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버님도 이렇게 체질이 나와 있고, 체질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중에 한쪽으로부터 유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쪽에서 유전되었는지 어머니 쪽에서 유전되었는지를 이제 아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계는 본인의 체질을 아는 것이죠. 제가 이쪽 체질이기 때문에 이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his side constitu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쪽 체질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이 색깔로 이야기를 표현을 하죠. 이제 음양오행이라고, 영화 파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요새 이제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이것은 이제 무슨 뭐 미신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동양 사상의 핵심인 음양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를 말하는 거고요. 오행은 이렇게 5가지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네, 이렇게 저는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새 나오는 여권이고요. 요거는 전에 나왔던 여권인데 이제 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하면은 노벨문학상을 배출한 나라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강이라고 요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이번에 수상을 했고, 저는 첫 직장은 이제 은행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국어와 독서를 이제 아이들에게 그 지도하는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방금 저희 이제 들레인데요. 저 강아지랑 저랑 함께 즉 살고 있고, 저희 강아지의 별명은 들레이고요. 들레는 올해 한국 나이로 16살입니다. 저는 저도 별명을 하나 제가 지었는데요. 사해라고 지었고요. 저는 성은 아까 여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성은 김씨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 별명은 이제 사해라고 지었는데요. 사해는 그 글사자고 바다 해자인데, 이제 좋은 글이나 말을 바다처럼 이렇게 넓게 많이 채우자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저는 체질주의자입니다. 영어로 constitutionalist이고요. 저는 그 여러 가지 체질론 중에서 4체질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4체질로 해피니스 해가지고 사해라는 제가 별명을 지어서 사해당 김씨 혹은 김사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작가의 그 노벨문학상이 이슈가 되었으니까 이 작가가 제가 그 따르고 있는 조준희 4체질 연구소에 나와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대폰에 이게 네이버 앱이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이 검색창에다가 이제 4체질 연구소라고 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미 들어갔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첫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면은 돋보기 검색창에다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이름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제 여기가 그 모두 다 볼 수 있는 전체 공개 포스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위 5% 회원만 볼 수 있는 이제 그 일부 공개 포스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 포스팅이 이렇게 있고요. 제가 여기서 공개 포스팅을 한번 찾아서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두 번째가 바로 전체 공개 포스팅이고요. 분류는 여기 초록색은 분류를 말하는데요. 디렉터리가 4체질 문학가이고 제목은 맨 부커상 수상자 한강의 체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6년에 포스팅이 된 것입니다. 여기 사진은 이제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는 태양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소설가 한강이 맨부커상을 수상했다는 해외 기사가 보입니다. 소설가에는 소양인이 많은데 한강 씨는 태양인으로 확인됩니다. 괄호 열고 태양인이 얌전하면 소음인처럼 보이는데 본래 얌전한 성격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한강 씨의 또 이제 체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 작가의 아버님은 이제 한승원 작가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버님도 이렇게 체질이 나와 있고, 체질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중에 한쪽으로부터 유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쪽에서 유전되었는지 어머니 쪽에서 유전되었는지를 이제 아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계는 본인의 체질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한강 작가는 이제 여기 어머님은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 아버님과 체질이 같기 때문에 아버님 체질을 유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에는 국어나 이제 독서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요. 지금은 제 이제 주로 관심사는 바로 그러니까 노후에,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잘 살아가자라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런 방송을 하고 있고, 제가 기치로 내건 슬로건은 바로 후반전은 태교하듯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만큼 이제 후반전이 잘 관리를 하고 정성을 들여야 또 노년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후반전이라는 그런 단어에 이제 방점을 찍고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이 그림이 이제 노년을 상징하는 그림이어서, 근데 이것은 바로 이 책자 연명의료 결정제도에서 이제 나온 그 그림이고요. 요것도 꺼낸 김에 가급적이면 연명의료 결정제도 이거에 이제 동참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하는 말씀도 요 책자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 탁자의 배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이쪽에 해당하는 색깔과 이제 이쪽에 해당하는 색깔이 다른데요. 이게 나라마다 이제 체질이 비율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체질을 말씀드릴 때 좀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쪽 체질에 해당하는 것, 제가 이쪽 체질이기 때문에 이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his side constitu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쪽 체질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이 색깔로 이야기를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이 색깔이 나온 것은 이렇게 이제 요새 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제 음양오행이라고, 영화 파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요새 이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이것은 이제 무슨 뭐 미신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동양 사상의 핵심인 음양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를 말하는 거고요. 오행은 이렇게 5가지의 어떤 그런 돌아가는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 5가지가 이 오행이 이제 손에 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과 화를 상징하는 색깔, 이 색깔을 이제 저는 이쪽에다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이 라켓의 파란색을 구하기는 어려워서 이제 빨간색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거가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목과 화에 해당하는, 목이 이제 간과 담이고 화는 심장과 소장이고요. 그다음에 토는 비위, 그다음에 금은 폐대장이고요. 그다음에 수는 신장 방광을 뜻하는데,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을 나누는 그 장기가 바로 목과 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직관적으로 표현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끼옷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과 화가 저하인 체질이 이쪽 체질이기 때문에 이쪽 체질들은
이제 목과 화를 보호해주는, 여기 화에다 끼는 거죠. 제가 지금 골드를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목에도 이렇게 골드를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저쪽 체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반대로 목과 화가 항진이기 때문에 사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깎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운을. 그럴 때는 이렇게 실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이 색깔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한 거지, 이 운동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의 그 비율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나라마다 이제 그 체질 분포 비율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분의 3을 이쪽 색깔이, 이제 저쪽 색깔이 차지하고 있고 이쪽은 한 4분의 1이잖아요. 그런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쪽 체질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직관적으로 이쪽 체질에 해당하는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대표적인 동물들을 제가 배치를 해놨고, 요거는 이제 뭔지 모르실 텐데 이것은 이제 과일의 씨입니다. 이것은 겉 모양은 똑같지만, 겉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씨앗은 이렇게 달라서 겉만 보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들레의 그 마지막, 그러니까 노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들레 이제 광견병을 마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소유자, 접종 내역, 그다음에 품종 연령, 품종 말티즈 괄호 열고 16살 되어 있고, 접종 일시는 2024년 지금 10월 7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광견병 이제 맞추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마 반려견 돌보시는, 노령 반려견 돌보시는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오히려 이제 백신 맞고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백신도 균을 넣는 거잖아요, 몸에다가. 그래서 이겨내지 못할까봐 많이 걱정을 했는데, 고민 끝에, 왜냐면 광견병은 이거 맞추지 않으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일이겠지만, 광견병은 필수로 꼭 맞춰야 되는 그 법적 의무라서 이제 저는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이들 고민을 하실 텐데, 이것은 제가 맞추라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그 아이가, 그러니까 반려견이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견주도 많이 숙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다니시는 병원에 그 수의사 선생님도 주치의처럼 한 분을 정해서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수의사 선생님도 가능한 한 같은 이쪽 체질로 추정되는 분께 이제 오랫동안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견병 아니고도 또 다른 그 접종하시는 게 있잖아요. 1년에 그런 그 접종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 맞추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아이가 너무 나이가 많다, 너무 약해져 있다, 그럴 때는 항체가 검사라고 해서 그 항체가 얼마큼 남아있는지를 검사하는 그 증명서를 또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려견을 어딘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예방접종 증명이 없으면 출입이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항체가 검사로 그 증명서를 받아서 그걸로도 이제 대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취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 검사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항체가 검사 병원마다 알아보시고, 비싼 곳은 비싸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충분히 알아보시고, 항체가 검사 그 접종 그 증명 대신에 항체가 검사 그 증명으로, 아까 그 검사 결과지로 대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들레에 관련된 이제 그 노후 준비로는 이제 또 앞서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아니고요. 그 관을 미리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반려견은 거의 화장하잖아요. 우리 지금 사람의 경우도 이제 화장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관이
반려견도 관을 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관이 좀 제가 변천사를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관이 금액이 가장 그 비싼 관, 뭐 100만 원 후반에서 200만 원까지 이제 가격이 책정되어 있던데 그것의 종류는 바로 향나무였어요. 향나무가 그래서 가장 비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비쌌던 것은 소나무관입니다. 소나무관은 예전에는 보면은 뭐 왕족이라든지 양반의 경우에는 거의 소나무관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소나무, 무궁화 그것은 이제 이쪽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나무관으로 좀 해주고 싶어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관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사람하고 다르게 반려견은 사람의 경우에는 가족이 만약에 상을 당하면은 뭐 휴가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일장도 치르고 요새 이제 그 화장터가 몰리는 경우가 심해서 그럴 경우에는 뭐 5일장, 7일장도 이제 치른다고 해요. 그런데 반려견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화장터를 이제 그 급하게 가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화장터에서 외부 수의나 외부 이렇게 반입을 안 시켜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준비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가장 위의 등급이 향나무고 향나무는 제가 어떤 체질인지 그러니까 이쪽 체질인지 아니면 저쪽 체질인지 모르겠고 소나무는 이제 이쪽 체질이 확실해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이 사체질 연구소에 이제 그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무에 관한 것도 알 수가 있어서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제 오동나무관을 가장 많이 씁니다. 가격도 그 아까 향나무, 소나무 모타 밑에고 또 오동나무가 워낙 이제 그 번식력이나 이제 생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삼나무관도 많이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동나무관을 선호하는 것이 이렇게 태웠을 때 화장을 한 다음에 제가 거의 남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오동나무관은 이제 그 저희 또 그 아까 체질 블로그에 한번 있는지 볼게요. 네, 제가 이제 살짝 이렇게 검색을 해 보았는데 오동나무관은 이제 오동나무는 예전에는 그 디렉터리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확실한 것은 이제 소나무는 이제 이쪽이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대부분의 화장터에서는 거의 다 이제 오동나무관을 쓴다. 그래서 저는 오동나무관으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마지막 떠나는 길에 굳이 이제 이쪽 체질인데 저쪽 체질로 하거나 저쪽 체질인데 이쪽 체질로 하는 게 조금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뭐 화장할 때의 그 기억은 평생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 대신에 또 요새는 뭘 많이 하냐면은 이제 반려견도 당연히 수의를 합니다. 이제 이거 색깔로 봤을 때 이게 그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그 수의 있잖아요. 뭐 삼배나 모시로 보이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은 면입니다. 광목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천도 당연히 체질이 있어요. 천도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다 체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과 저쪽. 물론 아까 그 블로그에는 이제 전문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쪽 체질은 텐더 체질이라고 하고 저쪽은 터프 체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미국의 이제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을 따라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뉜다. 텐더 마인드와 터프 마인드로 나눈다는 그 이론을 차용해서 이제 저희 그 소장님이 만든 개념이고요. 그래서 천도 뭐 하물며 세균과 바이러스, 뭐 화학제품에도 체질이 있는데 천에는 없으려고요. 근데 모든 체질에 맞는 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면으로 만든 광목으로 만든 그 수의를 그런 것들을 유통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수의 겸 이렇게 관 형태로 만든 게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것조차도 반입이 안 될 수가 있는 화장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그거는 반입이 되는. 왜냐면 이제 순면은 태웠을 때 재가 거의 남지 않아요. 합성 섬유랑 다르게. 합성 섬유도 물론 체질이 있습니다.
합성 섬유에도 이쪽 체질이 있고 저쪽 체질이 있어요. 유달리 어떤 천을 뭐 입거나 아니면은 이제 신었을 때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에는 체질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기로 했고, 또 저는 이제 저희 이제 만약에 들레를 그렇게 화장 장례할 때 이제 초대할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이제 가족이 중심이 되겠죠. 그럴 때도 그분들한테 그 벽사 주머니를 이제 미리 드릴 건데요. 벽사라는 것은 이제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개념들이 조금 우리가 서양 중심의 사고가 주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좀 생소하다고 느끼실 텐데, 뭐 우리 몇 년 안 됐어요. 예, 뭐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제 뭐 무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없을 무자가 아니라 그 무속할 때 무자인데, 장독대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뭐 비나이다 그러면서 뭐 저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무탈하게 해주세요, 저희 자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어떤 이슈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것은 무속 자체가 나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을 해쳐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경쟁 관계인데 상대방을 해치면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그런 주술이라고 하죠. 그런 것은. 근데 주술은 반드시 남을 해롭게 하면 돌아오거든요. 나한테도.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혹은 후손에 아니면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한테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홍익과 홍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홍익은 널리 이롭게 하는 거지만 홍해는 널리 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홍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뭐 색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이제 차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갔던 어떤 탁구장에는 그 휠체어를 타고서 그 탁구를 치시는 그 장애인 그 탁구단을 봤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그 파리 올림픽에 연이어서 열린 그 파리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패럴림픽에서도 탁구에서 이제 그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가 멀쩡한데 남을 해치는 거에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다리가 불편하신데 탁구로 막 메달을 수확하고 좋은 어떤 경기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주고 좋은 마음을 널리 그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이제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그 동양이나 그런 사상에서는 이제 그 홀영, 그러니까 영이죠, 영. 영혼이 아니라 영을 잘 떠나보내기 위한 많은 어떤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사무제 지내기 전에는 그 영들이 이제 뭐 떠돈다, 이승에 떠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벽사라는 것은 그런 사악한 것을 내게 오지 않게 하달라, 그런 뜻인데, 이런 그 화장터, 반려동물의 그런 화장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공동 장례식장 가면은 다른 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나를 위해서 조문하는 사람에겐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말씀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할게요. 벽사에 해당하는 바로 곡식이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벽사에 해당하는 채소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넣은 것을 제가 벽사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제 그 소중한 분들한테 이제 드릴 건데요. 색상도 기왕이면, 제가 이거는 왜 검정색으로 했는지 아시겠죠? 저쪽 체질에 해당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그 들레에 만약에 장례식을 하게 되면은 부를 손님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체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색깔을 제가 구하지 못해서 이제 이 색으로 했는데, 볼게요. 이쪽 체질에 해당하는 분한테도 마찬가지로 벽사에 해당하는 곡식, 벽사에 해당하는 채소,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저희 들레가 이제,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이제 17살이 되는데, 저희 들레한테 이렇게 걸었던 장수 반지입니다. 그 장수의 기운을, 그리고 뭐, 별달리 큰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무병장수의 기운을 저희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 목걸이,
지금 이 우레탄 줄로 만든 목걸이를 계속 들레가 그거를 목에 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종교를 나타내는 어떤 성물이 있잖아요. 종교를 나타내는 성물을 해가지고 종교가 이제 없는 경우에는 자녀인 경우에는 부모님을 수호해주는 그 종교가 자녀를 돌봐주는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쪽 재질 가족한테 줄 것이고요. 또 저쪽 재질의 가족한테 줄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쪽 재질과 저쪽 재질이 공존하고 있는, 공생하고 있는 그런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 그래서 저쪽 체질에 해당하는 가족이나 또 소중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벽사를 나타내는 곡식, 벽사를 나타내는 채소, 그리고 저희 들레가 오랫동안 무병장수하는 그 기운을 가족한테 선물해주고 떠나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이런 장수, 건강장수 반지를 목에 걸었던 것을 그 조문객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같이 넣었고, 이것은 종교를 나타내는 성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다른 영은 가까이 오지 말아라. 우리 들레를 조문하고 우리 들레를 추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다른 영들은 가까이 오지 말아라 라는 뜻에서 이런 벽사 주머니를 준비한 것도 이제 같이 줄 것이고요. 이것을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요새는 공동장례를 치르잖아요. 근데 내가 추모하고 싶은 분 말고 다른 영들은 나한테 오지 말아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런 벽사 주머니를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리를 하고요. 저희 들레도 사료를 하는데요. 사료는 사실 최대한 조금 먹이려고 노력해요. 왜냐면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거 체질 실천하는 게 지금 3,650일이 되었어요.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료들을 샅샅이 조사했으나 사료가 이렇게 이쪽 체질만 섞은 거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저쪽 체질만 섞은 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많이씩 섞인 게 대부분이었고 이렇게 많이씩 섞이면 이쪽 체질한테도 좋지 않고 저쪽 체질한테도 좋지 않아서 사료를 전혀 안 먹일 수는 없지만 아주 최소한으로 먹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지금 들레랑 이제 단둘이 이제 지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고립사라고 하죠. 고독사는 사실 잘못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독은 주관적이고 내가 어떻게 이제 선택해서 하는 어떤 그런 사유의 또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독사라는 말보다는 고립사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고립사는 이렇게 여자와 남자 중에 남자가 훨씬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관계가 이제 남자들이 뭐 일을 그만두거나 하면서 많이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여자들은 사회적 관계가 그렇게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어떤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을 기사에서 봤냐면은 여자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런 돌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고립사를 해서 발견된 경우에 이게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이제 사체를 훼손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고립사가 됐는데 근데 봤더니 키우는 반려동물이 그렇게 사체를 손괴를 한 거죠. 이건 진짜로 이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그래서 이제 노후에도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체가 손괴되면 사실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이 반려동물을 그러면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의 방법은 체질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든 반려동물이든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체질이 좀 느낌이 와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래서 그런 어떤 실천을 해 보시면은 그런 눈도 뜨인다. 그런 안목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은 좀 정리를 하고요. 상을 차리겠습니다.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사료 급식은 최소한으로라고 굳이 써놓은 것은 저희 이제 들레가 작년 겨울이었나 올해 초였나 그때부터 이제 조금 그 고령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좀 움직임도 잘 거동도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혼자 돌보는 것이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저희 이제 들레 이제 들레 할아버지한테 이제 가끔 아이를 이제 돌봐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는데, 근데 모를 수 있으니까 여기다 제가 이렇게 사료 급식은 최소한으로라고 적어놨고요. 그럼 이렇게 USB 마이크로 녹음이라고 이렇게 떠요. 이 마이크로 하면은. 근데 여기 지금 불이 들어왔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나도 여기 들어왔어요, 수록불?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체질 실천가. 저 먼저 소개하고요. 좀 기다려주세요. 김사혜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키우는 반려견이 있는데, 별명으로 이야기할게요. 들레라고 지었어요. 우리 들레가 노령견이라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일을 생각해가지고, 장례식장이죠. 반려견도 장례식장이 있는데, 이제 저희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지금 저희 들레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가고 있어요. 들레 할아버지는 사체질을 이제 실천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닉네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아가 뭐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왜 그걸로 정하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고요. 자주 마시는 음료고요. 그러시군요. 네, 아아님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자, 제가 저희 들레 할아버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직장생활 벌써 한 30몇 년 하고 있고요. 네. 베트남에 법인작으로 있다가 네. 5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네. 새로운 직업을 다시 가지고 운전하고 있거든요. 그 직업을 가지고 축구 심판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 강아지 들레는 어떤 강아지인가요? 말티즈고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조그맣고 굉장히 허약했고 네.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네.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어떤 점에서? 자기 고집도 되게 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식탐도 되게 강한 것 같고 자기가 정한 거는 끝까지 하려고 하고 또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들레 할아버지도 그때 감별을 받으셨잖아요. 네. 어떤 체질로 나오셨죠? 태음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태음인이라는 거를 판정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이랑? 뭐 이상하고보다 뭐 다르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모르고 있었던 것들은 처음에 좀 많이 알아서 좀 불편한 것들도 좀 있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훨씬 더 좀 빨리 알았으면 좀 고생을 덜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은 들어요. 태음 체질로서 특징이나 아니면 장단점이 좀 발견됐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태음인의 장단점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그 체질이기도 하니까 네, 태음인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일단 고집은 겁나 센 것 같고 네. 노멀하게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 같고
주위 사람들 이렇게 잘 챙겨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더 잘 챙겨주고 싶고 그런 것 같고. 뭐 그 정도. 장점 같아요, 대부분. 혹시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앞뒤 생각 안 하고 막 하는 거? 뭐 세세하게 따져보고 뭐 이기들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확 따져서 행동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좀 따질 땐 따져야 되는데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2015년에 제가 간별을 그러니까 그 태음 체질이라는 걸 알게 돼서 얘기를 하고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는 혹시 그렇게 하셨나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힘들죠. 사회 생활하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그걸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막 하기가 굉장히 쑥스럽고 창피하고 또 뭐 바보 같고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막 손가락질 받는 게 두려운 것도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반반 타협해 가면서 남들 눈치 봐야 될 때는 눈치를 보고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조금씩 식당에서 파도 골라내고 양파도 골라내고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몸에 익으니까 아예 이제 시키기 전에 빼달라고 해야 되는 뭐 용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내 몸도 편안해지고 화장실도 잘 가고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다른 게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도 터프 체질로 보이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 터프가 소양인하고 태음인을 터프라고 하잖아요. 주변에 얘기하면은 터프 체질 분들은 거의 반응이 없거나 네. 안 믿거나 그렇지. 따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 들레 할아버지는 본격적으로 이거 체질식을 한 게 언제부터쯤일까요? 한 4년? 3년? 4년? 정말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4년, 5년? 그 전에야 뭐 잘 지키다가도 뭐 그냥 밖에서 밥 먹으면 또 누가 뭐라 하면 이게 아닌가 싶어서 또 다시 원위치 되었다가 뭐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시게 된 혹시 계기가 있나요? 이제 처음에 용기 내서 그렇게 파도 골라내고 안 먹게 되고 또 운동을 하니까 이제 밤에 일을 하고 아침 운동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거를 잘 못 먹게 되면서 정해진 것만 먹고 나니까 몸도 좋아지고 피곤도 덜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잘 가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내 체질에 맞는 건가 보다. 또 다른 음식을 그러다가 이제 안 먹어야 되는 걸 탁 먹었을 때 몸에서 반응이 탁 나타나면 뭐 설사를 한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장이 불쾌해진다든지 그런 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아이고 이제 내가 이 체질에 자리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몸이 편안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된 거죠. 주로 어떤 음식에 좀 트러블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우유 들어간 제품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유 들어간 제품들, 닭고기, 그리고 양파는 내가 먹기 싫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먹으면 이렇게 좀 더부룩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정도. 근데 말씀하신 거가 네. 다 왔나요 지금? 290m.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됐네요. 인터뷰를 이어가겠습니다. 반려동물 화장장, 장례식장 가보니 어때요? 마음이 짠하지요. 우리 상담 갔을 때 그 앞에 왔던 그 손님, 그 강아지도 몰티즈였잖아요. 네. 몰티즈가 저도 동물병원 가보면은 심장병이 제일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상담해준 분이 그랬잖아요. 평균 수명이 한 10살, 12살 네. 짧은 편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사실 최근에 거기 그 동물병원에 갔었잖아요. 정기검진.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최근에 뭘 먹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노령견이라서 이제 뭐 사료라든지 이런 거 점검을 해야 돼서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조금 눈치가 보이는데 그냥 솔직히 얘기했거든요. 이제 밥 한 숟가락에다가 위에 사료 조금 고명 얹고 그거 말고 좀 간식을 좀 중요시해서 과일을 번번이 준다. 샤인머스켓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 병원 원장님은 샤인머스켓을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바깥에 이제 데스크에 앉아있는 그 선생님이 포도 종류라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애기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쳐봤냐, 강아지 금기식품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초콜릿, 포도, 네, 양파,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다 사실 계속 먹였거든요. 양파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땅콩도 먹이고. 우유는 먹이는 건 봤는데 땅콩은 잘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남들도 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왜 원래 할아버지도 우유나 계란 먹고 좀 속에 부대꼈다고 하지만은 완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온 것들이 대부분 터프한테 안 좋은 식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텐더한테는 괜찮은 식품이에요. 근데 왜 그걸 금기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이제 터프 인구가 70%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이제 탈이 났던 거를 그 강아지한테도 그렇게 이입을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그럴 때 엄청 난감해요. 그렇지. 눈치 보이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제 얘기도 좀 하자면은 그 앞에서는 선생님들도 여러 명 있고 막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집에 와서는 샤인머스켓도 먹이게 되더라고요. 다음에 또 진료받으러 가면은 떳떳하고 싶은데 거짓말은 하기 싫고 그때 이제 원장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메시지를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걸 오랫동안 먹여왔다. 근데 거짓말 하기 싫어서 말씀드리는 거다. 그게 너무 괘씸해서 오지 말라고 하면은 어떨까 걱정이 되긴 한데 그래도 솔직히 얘기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참 그런 게 힘들어요. 남의 눈치. 그렇지. 기존 상식하고 다른. 처음에 그 벽을 넘어가기까지가 한 발 이렇게 탁 걸치는 데까지가 힘들지. 한 발 딱 걸치고 나면 그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40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기 시작하는 거를 느낄 때부터는 먹는 거, 자기 몸에 맞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서부터는 조금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들레 할아버지도 몸으로 그걸 느꼈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갖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 앞두고 특히 큰 대회, 뭐 결승전 가야 된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전서부터는 공차로 나가서도 좀 더 몸을 사리게 되고 내 몸을 보호해야 그때 영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또 먹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규칙적으로 매번 해왔던 대로 다른 걸 잘 안 먹으려고 하고 많이 안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그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실수를 안 할 수 있고 내 몸 컨디션을 베스트로 만들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좋지만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사실 비용을 굉장히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네. 다른 거를 지금 뭐 과자 먹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군것질 한다 그러면 2달에 한 번? 그것도 내가 탈이 나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음료수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잘 안 먹게 되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이제 확신에 차 있으니까 아주 곤란한 자리가 생기면 어떤 자리요? 아주 곤란한 자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알고 먹어야 될 경우가 생기면 뭐 그럴 때는 정말 즐겁게 그냥 대신 양을 조금 대신 다른 사람들 기분 안 나쁘고 그쵸? 맞아요. 내가 기분 좋게 적은 양만 그리고 빨리 뭐 다른 것을 내 몸에 해 들어온 게 들어왔으면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그날 그러면 탈 없이 지나가요. 걱정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될 상황을 모면할 수 없을 때는 아주 조금만 즐겁게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연령대 보면은 건강보조식품도 굉장히들 많이 드시고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안 먹어서 세이브되는 비용뿐만 아니고 음식도 이것저것 다 먹을 때보다 내가 딱 내 체질에 맞는 것만 먹으니까 사실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거는 맞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성격이 좀 유하지 못한 편이었어서 좀 융통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때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딱 흔들리지 않게 기준은 잡혀 있고 거기서 조금씩 아량을 베푼다고 해야 되나? 내 몸이 뭐 정해져 있지만 조금만 이해를 몸한테 이해를 바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사체질은 이제 신체뿐만이 아니라 정신 신체 의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어떤 마음과 관련해서도 이거 체질식 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있나요?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음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은 제가 막 진짜 이렇게 금전적으로 막 여유로워서 많이는 못해도 그냥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예전에 안 하던 것 중에 뭐 이렇게 좀 기부를 좀 한다든지 그건 좀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게 습관이 돼갖고 조금씩 정기적으로 계속 하는데 이게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어떤 좀 좋은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조금 나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그렇죠. 좀 여유로워진다? 네. 이런 기분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혹시 들레 할아버지는 가장 좀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혹시 체질이 무엇인지 짐작되나요?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저 같은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터프 체질이 소양인도 있고 태음인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소양인이니까 소양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들레 할아버지는 꿈이 있다면 여쭤보고 싶네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내년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봉사하는 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거 20%들은 거의 다 진행 중이거나 하고 있거나 이렇으니까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유치원에서 횡단보도 골목 지킴이를 하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는 하고 싶어요. 네, 굉장히 듣기 좋은 꿈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시는 일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사료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쪽 체질이 많이 섞인 것을 이제 고르느라고 골랐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과 저쪽이 좀 많이씩 섞인 경우가 많아서 사료만 먹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쪽 체질에 해당하는 것들도 좀 더 먹여야 되고요. 이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재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로그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참조하고 전체 공개에 나와 있는 것들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잠깐 들레를 데리고 올게요. 사실은 이제 저희 들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비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린 거를 좋아하고 또 이제 비린 거 고기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 고기를 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못 참죠. 못 참아요. 못 참아서 이제 빨리 줘야 됩니다. 기다려. 그래서 먼저 저는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그 천 종류에서 제가 그 광목 보여드렸잖아요. 면으로 된, 면 100%로 된 광목을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에 모두 맞는 천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식품 중에는 이쪽 체질하고 저쪽 체질에 맞는 게 딱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쌀도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에 딱 다 맞는 그거에 속합니다. 이제 구강 구조가 인간과 개는 좀 달라가지고요.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 먹기가 어려워서 물로 이렇게 밥알들이 좀 떨어지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좀 비린 맛이 있어야 이거를 같이 잘 먹는데 제가 골라온 그 비린 맛으로 골라온 것이 바로 요거예요. 근데 요게 너무 짠 게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짠 것을 주기보다는 좀 덜 짠 것으로 해서 이렇게 좀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골고루 섞어서 요 건더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알도 좀 같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줍니다. 물을 원래는 제가 좀 따라내야 되는데 이거 촬영상 이렇게 줄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를 먼저 좀 주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줄게요. 짠. 네, 저희 들레는 저랑 이제 생활 리듬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쪽 체질이어서 이쪽 체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화토 금수 중에 목이 이제 간 담인데 이게 허증인 체질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 체질은 간 경락 유주 시간에는 잠을 자야 해요. 간 경락 유주 시간은 이제 우리가 이제 24시간을 12개의 경락이 2시간씩 맡아서 우리 몸을 흐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2시간씩 흐를 때 간 2시간, 담 2시간인데 한 11시 반부터 1시 반 이렇게 이제 2시간 그 자시죠, 자시. 그렇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늦어도 자정 전에는 이제 잠을 자야 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푹 잘 자요. 중간에 깨지 않고. 그리고 아침 한 7시 전, 7시쯤에 이제 일어나면은 그때 이제 들레가 스스로 걸어가지고 이제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뭐 현관이나 베란다에 가서 이제 쉬야를 하는데, 그때 이제 좀 아이가 다리에 힘이 이렇게 없어서 지금도 이제 주저앉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저귀를 채워주면은 만약에 용변을 보다 실수를 해도 몸에 묻지 않기 때문에 기저귀를 좀 채워주는 편이고요. 이제 한국 나이랜다.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은 이제 90대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도 90대가 되면은 요양시설에 있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마 사람도 이렇게 기저귀를 차게 될 겁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이 내가 내 발로 화장실을 가기가 어렵다, 보행이 불편하다,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요양시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기저귀를 이제 우리도 언젠간 차게 될 텐데 받아들여야죠, 뭐. 근데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이 좀 강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기저귀를 차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들레도 아마 적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다 먹었네요. 이렇게 밥풀은 잘 안 먹고 남기고 비린 거를 먼저 먹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네, 싹싹 잘 먹었습니다. 네, 먹는 거는 아주 잘 먹고 있어요. 먹는 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아파서 그 최후의 시간이 다가오면은 먹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려동물들이. 근데 저희 들레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도 굉장히 고정관념이 좀 원래 굉장히 강한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공영방송을 굉장히 오래 봤어요. 지상파 방송을 오래 봤는데 요즘에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공영방송이나 지상파 방송에서 좀 이렇게 진실에 관련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좀 이렇게 높은 권력이나 아니면 센 데 붙어가지고 그런 눈치들을 많이 이제 봐서 오히려 이제 인터넷에 뭐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뉴스라든지 그런 거를 또 이제 많이 봐서 지금 그런 레거시 미디어와 이제 인터넷 그런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한 그런 미디어들이 이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아침 방송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건강 프로가 많거든요. 건강 프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저게 홈쇼핑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부분 어떤 무슨 이렇게 그런 어떤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광고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저도 이제 체질을 오래 실천하면은 어떤 안목이 생긴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인품이 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가 기준이 되냐면은 이성으로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령 저도 이제 저의 개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제 엄마 얼굴을 모르고 자랐다고 했잖아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많이 의존하려는 그런 경향도 좀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인간관계를 너무 이제 막 많이 이렇게 갔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음식도 마찬가지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이성으로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침 방송에서 어떤 식품이 너무너무 몸에 좋아요? 드세요! 라고 할 때 그것조차도 사실은 홍해가 될 수 있고 홍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전혀 맞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걸 먹으면 독인데,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 이제 가족도 이제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이 섞여 있는데요. 이쪽 체질한테 이제 맞는 음식은 저쪽 체질한테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반대로 저쪽 체질한테 맞고 좋은 음식은 이쪽 체질한테 굉장히 해로워요. 그래서
어떤 성분이 좋다, 식품이 좋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셔서 광고하시는데 아침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A형인 사람한테 B형을 수혈하면 그 사람은 저는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 식품도 물론 이제 혈액 수혈에 비할 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식품도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는 임계점에 달하면 발병을 하기 때문에 가령 이제 아까 그 밥처럼 이것도 저도 이제 기왕이면 여럿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준비할 땐 이렇게 이쪽 체질 저쪽 체질 다 맞는 이런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조금 이렇게 여기에 박혀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그 과일 향을 넣은 건데 그 과일 향조차도 이쪽 체질인지 저쪽 체질인지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이것만 해서 떡을 이제 맞출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들레가 이제 어느 정도 식사를 했으니까 제가 여기 준비한 것들에 대한 체질이 그 아까 전체 공개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 이거 뚜껑을 다시 열까요? 그것을 한번 그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것을 검색을 할게요. 그것의 이름을 검색창에 딱 치면은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포스팅이 나오고요. 이 중에서 전체 공개인 것을 골라볼게요. 전체 공개인 것이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그 분류가 스칸디나비언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이케아 식당 단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연어에 관련된 게 나와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연어에 대해서 아시고 싶은 분은 한번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또 보이는 이제 식품 중에서 요것도 있잖아요. 요것도 한번 쳐볼게요. 앞에 거 지우고 다시 새로운 거 식품 이름을 써보고, 네, 이 중에서도 또 그 공개 포스팅이 있고 비공개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 공개 포스팅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은 4체질 의학 디렉터리, 초록색의 디렉터리 이름이에요. 제목은 그것이 알고 싶다. 노노간병 단상에 이 바나나에 해당하는 전체 공개 포스팅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중에서 제가 한번 바나나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제목이 노노간병이었잖아요. 그 사례로 나온 분들의 그 식사 장면이 캡처된 사진인가 봐요. 그 아래에 있는 건데요. 치매 남편에게 간식을 주는데 잼 바른 빵과 바나나, 음료입니다. 잼은 딸기잼으로 추정되고 음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바나나 그리고 계란으로 만든 빵은 소양인 금기식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나나 1개, 빵 한쪽 먹는다고 난치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식습관은 어려서부터 부모에 의해 형성되고 체질에 해로운 식품이 과량 혹은 장기간 쌓여서 그 피해가 뇌나 특정 장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단락이요. 소양인에게 이렇게 조언하면 대다수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거냐고 언성을 높입니다. 1번 본능을 통제하고 2번 과학적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고 3번 TV에 나온 유명인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따진다는 것이죠. 상담을 해도 물질을 원하는 소양인에게 무엇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식, 가려먹는 것이 그런 설명을 들으면 그 위력을 모르고 별거 없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이쪽 체질과 이제 저쪽 체질이 있는데 이런 체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쪽 체질은 잘 믿지를 않는 것을 저도 이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상식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교과서만을 좀 이렇게 신봉한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한번 계속 조회를 해볼게요. 검색을 해볼게요. 그 앞에 이제 나오다가 그 포스팅에 이제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이제 요거는 저랑 이제 들레는 아주 즐겨 먹습니다. 이렇게 체질 얘기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이제 궁합 얘기를 하잖아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고 사람에도 궁합이 있고 반려동물하고 이제 그 보호자한테도 궁합이 있는데 이 궁합을 요새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의사, 변호사, 뭐 그리고 기존의 어떤 전문가, 뭐 심리학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정작
말씀을 하시려면, 궁합을 말씀하시려면 자녀가 저처럼 30대는 돼봐야 알아요. 그 전에는 그 궁합의 위력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궁합이 대물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두 분 다 이쪽 체질인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모르시느냐? 그러니까 한쪽은 저쪽 체질이고 한쪽은 이쪽 체질인 부부가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겪는 그 고통을 잘 모르신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온실 속 화초처럼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저쪽 체질과 이쪽 체질이 함께 부부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분들이 만약에 한 50의 힘을 들여서 산다 그러면은 저쪽과 이쪽이 함께 살려면은 그 2배,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남편이 이쪽 체질이고 부인이 저쪽 체질이고, 아니면은 남편이 저쪽 체질이고 부인이 이쪽 체질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그렇게 같은 체질이 함께 사는 부부보다, 이거 잘못 들었네요. 같은 체질끼리 사는 그런 부부에 비해서 이렇게 반대 체질이 함께 사는 경우에는 2배가 뭐예요? 그 이상의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물을 순리대로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아둥바둥해서 기어 올라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도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이 공유되는 게 쌀, 밀, 소금, 설탕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음식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거 참 상차리고 냉장고 관리하고 장보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본인이 자녀가 30대가 돼서 그거를 왜냐면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로 만나면 자녀도 대부분 반대로 만나거든요.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하지만 그럴수록 더 부모님처럼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체질론의 그 위력을 아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자녀가 한 30대, 40대는 되면은 궁합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거 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이거 했었죠? 얘랑 이제 이거 검색해 볼게요. 아까 조준희의 사체질 연구소 블로그 검색란에 들어가셔서 요거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공개도 있고 전체 공개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제가 골라볼게요. 네, 여기에 맨 위에 이제 뭐죠? 여기 사체질 식품학이고요. 디렉터리가 제목은 이합체 시와 식품 놀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이렇게 그 과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지우고 다시 쳤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전체 공개인 걸 제가 골라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하기에 앞서 얘를 좀 답답한 상황에 이를 때 이거를 빗대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체질한테는 굉장히 보약과도 같은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전체 공개네요. 분류는 사체질 텐더식이고요. 제목은 단호박 단상이고요. 2020년에 조준희 소장님이 쓰신 겁니다. 수박과 옥수수의 계절이 가고 텐더 식물인 감과 고구마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온 그 과일이 여기도 있어요. 저도 요 계절이 갔다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셨으니까 요게 이제 왜 그건지 어느 쪽 체질인지 유추하는 그런 문장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텐더 식물인 감과 고구마의 계절이 이제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게 가을을 상징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좀 되시면 읽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검색을 마쳤으니까 이제 들레한테 좀 줘보죠. 방송이어서 칼로 예쁘게 잘라가지고 주려고 했으나 제 원래대로는 이제 제가 그냥 이빨로 이렇게 끊어서 줘요. 이렇게 이제 이빨로 끊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주에 저의 침이 여기 들어가요. 침도 침 한 방으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뱀침 이런 거는. 그러니까 침도 아주 중요해서 침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런 거 줘보겠습니다.
안 먹을 거야? 다른 거 갖고 올게. 네, 보셨던 것처럼 바나나는 좀 가릴 때가 있어요. 아주 먹을 게 진짜 없을 때에 먹고, 이제 좋아하는, 들레도 좋아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거를 먼저 좀 줘봐야 되겠습니다. 이빨로 끊어서 이거를 줘보겠습니다. 사람 나이로 이제 이렇게 90대가 되면은 이제 시각과 청각이 좀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도 이렇게 선명하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근데 이제 후각은 굉장히 그 좀 천천히 돼야 되나 봐요. 그래서 냄새 맡는 것은 잘 맡아가지고 이렇게 냄새로 식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냄새가 좋아하는 냄새니까 금방 저거는 다 먹고, 얘는 이제 좀 저희 들레한테는 후순위로 좋아하는 그런 식품이죠. 근데 그럴 때는 뭐 강제로 먹이지는 않아요.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말년인데 지가 좋아하는 거 먹는 게 좋죠. 보시면은 이제 다리에 힘이 많이 없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표현을 앞에 다리는 이제 전지라고 하고요. 뒤에 다리는 후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지가 그 뼈나 이제 근육 그게 구조가 더 이제 약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전지가 더 빨리 힘이 풀릴 수가 밖에 없다고 그 수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식품도 준비를 해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은 들레가 젊었을 때는 줬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소화가 혹시 또 안 될까봐 껍질은 잘 주질 않아요. 그리고 줄 때도 이렇게 좀 잘게 잘라가지고 이빨로 끊어서 잘라가지고 이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접시가 많아요. 사과도 이따가 감 접시에 사과를 담았네요. 사과 접시에다가는 아까 고구마를 담았었고요. 바나나 도전. 네, 먹지 않습니다.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새로 갖고 왔잖아, 이거. 들레 좋아하잖아. 아, 이거 아까 왜 제가 그 벽사 주머니 할 때 이거 이 반지 있잖아요. 장수 반지. 이거를 하나는 이제 끼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주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 군자 무고불거신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그 진주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골드를 끼워서 줬습니다. 먹네요. 그쵸? 사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려동물들이 사과 먹는 소리가 압권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줄 거는 바로 이제 요것입니다. 요건데요. 항상 뒤에 이렇게 원재료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번 볼게요. 원재료명 읽어보겠습니다. 밀가루 나와 있고요. 가공버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유 나와 있고요. 전란액은 이 계란이죠. 나와 있고요. 또 이제 과자에 꼭 들어가는 건 합성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올레오, 이거 무슨 로즈베리 이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체질을. 그래서 조금 구입할 때 망설였지만 워낙 이쪽 체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골랐고요. 이것도 조금 줘볼 거예요. 이렇게 줘보니까 저희 들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개눈감 주듯이 그냥 후다닥 먹어 치우는 것도 있고, 막 간을 보다가 조금 먹다가 안 먹다가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좋아하는 그 식성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사람이나 반려동물도.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차리려고 제가 테이블로 갖고 왔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저쪽 체질이 많아서 그쪽 체질 식품이 개발이 많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냥 지구상에서 봤을 때 식품은 사실 이쪽과 저쪽이 반 대 반, 50대 50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개발을 해내는 것이 이제 이쪽이든 저쪽이든 과제이고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과자도 이제 줄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줄 수도 있지만, 아까 이런 거 하듯이 이제 제가 이빨로 이렇게 끊어서 주잖아요. 이거 잘 먹었으니까 좀 더 줄까요? 이렇게 제가 이빨로 끊어서 줄 때 이제 여기에 저의 침이 섞여요. 그런 것처럼 이쪽 체질과 만약에 저쪽 체질이 사람이 남녀 간에 사랑을 나눈다 그러면 서로 침이나 여러 체액이나 침이 타액이죠. 그런 게 서로 섞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침도 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당연히 남녀 간의 궁합도 이쪽은 이쪽끼리 침과 체액이 섞이는 것을만 봐도 저쪽은 저쪽끼리가 만나는 것이 이제 좋은 거예요. 네, 요만큼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많이 먹었으니까요. 줄게. 이거 먹어봐. 이리 와. 먹어봐. 아이고.
이거 먹고 있죠, 지금. 저는 아까 제가 무슨 일 하는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식품이랑 일체 저는 이런 회사랑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잘 먹네요. 잘 먹네요. 이뻐요, 이뻐. 네, 이제 이것으로 마칠까 하고요. 제가 오늘 그 서두에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여권을, 신분증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그 체질식이 저는 살면서 이것만큼 그 저한테 이롭고 도움이 되는 이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탄 것처럼 저희 여기 이제 그 사체질 연구소 이 블로그에 조준희 소장님께서 좀 노벨 의학상을 좀 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되면은 좀 이거를 좀 그 외국인들은 이제 언어에 이제 장벽이 있으니까 이것을 뭐 영어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이제 이렇게 여권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 이론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는데 저도 일조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